회사가 당신 같은 사람 취미생활이나 지원해주는 놀이터인 줄 압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서슬 퍼런 고함이 정적을 깨고 복도 한가운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신임 물류혁신 본부장 강태주는 멸시가 가득한 눈빛으로 오윤서의 발밑에 하얀 사직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지요. 그는 오윤서가 10년간 기록해온 낡은 가죽 수첩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5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최첨단 시스템이 버젓이 있는데 어디서 이런 너덜너덜한 종이 뭉치를 데이터라고 들이미느냐는 모욕이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조잡한 직관보다 100배는 정확하니 이제 당신 같은 구시대 유물에게 줄 월급은 단 1원도 아깝다는 차가운 해고 선고였지요. 바닥에 떨어진 봉투 위로 주변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오윤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본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던진 것이 단순한 계약직 직원의 사표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수출입 혈관을 돌리던 가장 정밀한 설계도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불과 7일 뒤 강태주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리에서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오윤서의 발등을 붙잡고 오열하게 됩니다. 단 일주일 만에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불러온 그 오판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대체 그녀가 가진 비밀은 무엇이었고 이 오만한 본부장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과 진정한 전문가의 무게가 무엇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세진정밀 물류팀 사무실 오윤서는 10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며 누구도 깨지 못한 전설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었지요. 바로 물류지원 위약금 0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싱가포르 항만은 변수가 너무 많아 배가 반나절만 묶여도 수억 원의 채설료가 발생하기 일쑤였지만 윤서가 담당한 화물은 단 한 번도 항구에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 안에는 싱가포르 항만의 터미널별 비공식 환정 로직과 현지 노조의 작업 패턴, 심지어 입항 관리자들이 선호하는 소통 방식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싱가포르 항만에서 대형 컨테이너 50개가 갑작스러운 전산 오류로 환적 스케줄이 꼬였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당황하며 두꺼운 매뉴얼을 뒤적일 때 윤서는 차분하게 자신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당시 본사가 자랑하던 초기형 시스템은 그저 대기하라는 명령만 반복했지만 윤서는 곧장 현지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태도로 상황을 설명하며 서류상의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싱가포르 항만의 실시간 환적 흐름이라는 것을 조용히 강조했지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물류가 정상화되었다는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회사의 5억 원을 지켜낸 셈이었지요. 동료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계약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계산하지 못하는 리스크 비용을 단숨에 0원으로 만드는 회사의 가장 실속 있는 살아있는 관제탑과 같았습니다. 윤서에게 물류는 단순한 숫자의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읽는 정교한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전문성의 공간에 거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물류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온 신임 본부장 강태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신임 본부장 강태준은 등장부터 사무실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오윤서의 책상 앞에서 멈췄지요.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사무실을 훑어보더니 가장 먼저 윤서의 손때 묻은 가죽 수첩을 주목했습니다. 강태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수첩을 손가락 끝으로 툭 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아직도 이런 구석기 시대 유물을 붙잡고 있는 거냐며 비아냥거렸지요. 윤서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이 수첩에는 싱가포르 항만의 돌발 변수와 지난 10년간의 실전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을 꺼내며 전 직원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본사에서 50억 원을 투자해 완성한 최첨단 물류혁신 시스템이 오늘부터 가동된다는 선언이었지요. 이제 모든 물류는 모니터 속의 숫자로만 통제되어야 하며 윤서의 수첩 같은 주관적인 기록은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오차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서는 시스템이 읽지 못하는 싱가포르 항만 특유의 환적 적체 현상이나 현지 관리자들의 비공식적인 관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심스럽게 조언하려 했습니다. 본부장님, 시스템은 싱가포르 항만의 갑작스러운 안개나 환적 효율 저하까지는 실시간으로 계산하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강태준은 윤서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윤서의 수첩을 낚아채더니 허공에 흔들어 보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오윤서 씨 같은 계약직들이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쥐고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책상 구석으로 거칠게 밀쳐버리고는 앞으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기계가 있는데 왜 인간의 조잡한 경험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논리였지요. 윤서는 바닥으로 밀려날 뻔한 수첩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거대한 시스템의 틈새로 스며드는 불길한 전조가 보이고 있었지만 강태준은 승리감에 도취해 본부장실로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된 지 일주일이 흐른 월요일 아침, 사무실 모니터는 강태준이 장담하던 대로 온통 평온한 초록색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을 유유히 가로지르며 자신의 혁신이 승리했음을 과시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화면 너머로 오윤서의 눈에는 불길한 신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의 물동량 환적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템은 이를 단순한 터미널 내 일시적 정체로 분석하며 정상 범주로 분류했지만 윤서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곧 닥쳐올 거대한 동맥 경화의 시작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윤서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모니터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본부장님, 싱가포르 항만의 환적 효율이 평소보다 20%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상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지만 현지 대리인들에 따르면 항만 인근 해역의 대기 정체로 인해 입항 대기 시간이 급증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물량을 인근 대체 항구로 우회시키지 않으면 300억 원 규모의 핵심 부품이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요. 그러나 강태준은 윤서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첨단 위성 데이터와 연동된 이 시스템이 지연 확률을 0.1%로 계산하고 있는데 어디서 근거 없는 현지 타령이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강태준은 윤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싱가포르 항만으로의 집중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는 윤서를 향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해 회사의 비용을 낭비해 온 것이라며 차갑게 쏘아붙였지요. 윤서는 낡은 가죽 수첩에 적힌 싱가포르 항만 특유의 기압 변화와
선박 정체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이 읽지 못하는 현장의 위기가 요동치고 있었지만 오만한 본부장은 모니터 속의 가짜 초록색 숫자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직관이 기계의 오만함에 가로막히는 순간 1천억 원짜리 재앙의 시계추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강태준의 오만함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주로 이어졌습니다. 시스템 도입 일주일 만에 서류상으로 5%의 비용 절감이 기록되자 그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 사원이 보는 앞에서 승전보를 울렸지요. 하지만 오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싱가포르 항만에서 정체된 물량의 잠재적 배상금과 지연, 손실이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가짜 회계의 착시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윤서가 다시 한번 이 숫자는 곧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진심 어린 경고를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강태준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윤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듯한 하얀 사직 봉투를 윤서의 발밑으로 거칠게 내팽개치며 소리쳤지요. 회사가 당신 같은 사람 취미 생활이나 지원해주는 놀이터인 줄 아느냐는 모욕적인 폭언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0억 원짜리 최첨단 시스템이 인간의 조잡한 직관보다 100배는 더 정확한데 어디서 구시대적인 쓰레기 같은 수첩을 데이터라고 들이미느냐며 그녀를 짓밟았습니다. 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라는 그의 고함에 사무실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지요. 주변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윤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사직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오만한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미 침몰이 시작된 배에서 홀로 구명보트를 타는 사람의 평온함에 가까웠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10년 세월이 담긴 낡은 가죽 수첩과 개인 소지품을 챙겨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시스템에 찍힌 그 초록색 숫자가 피눈물 같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데는 채 사흘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지요. 오윤서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진 새진정밀에 이제 누구도 막지 못할 1천억 원대 폭풍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윤서가 떠난 첫날 새진정밀 물류팀 사무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 본부장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자신의 집무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물류 현황판을 감상하듯 쳐다보았지요. 화면에는 그가 장담했던 대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윤서가 경고했던 싱가포르 항만의 환적 물동량은 시스템상에서 단 0.1%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비서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거추장스럽던 구시대의 잔재를 치우니 회사의 공기가 이토록 맑아졌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주간 회의에서 비용 절감 보고서를 흔들어 보이며 오윤서가 수기로 작성하던 복잡한 예외 조항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지요. 시스템 도입 일주일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자 기세등등해진 강태준은 물류팀 직원들에게 더 공격적인 운송 스케줄을 지시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의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고 선박의 회전율을 10% 이상 끌어올리라는 무리한 명령이었지요. 현장의 실무자들은 싱가포르 항만의 특수성과 갑작스러운 물동량 쏠림 현상을 우려했지만 이미 오윤서의 몰락을 지켜본 그들은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화면 속의 초록색 그래프는
사실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싱가포르 현지의 항만 행정 시스템 과부하와 환적, 대기 선박들의 비공식적인 조업 지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오직 과거의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복사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자신이 5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왕국이 견고하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오윤서가 낡은 가죽 수첩에 적어두었던 현지의 생생한 숨결이 거세된 숫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감도는 그 기분 나쁜 평온함은 이제 곧 들이닥칠 1천억 원 규모의 대재앙을 앞둔 최후의 만찬과도 같았습니다. 평온하던 세진정밀 물류팀의 첫 번째 비명이 터진 건 오윤서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항만에서 예상치 못한 환적 시스템의 병목 현상이 발생했지요. 강태준이 맹신하던 시스템은 과거 30년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 시기를 물동량 안정기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대형 선박 5척이 동시에 입항하며 이미 하역 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항만 내 환적 효율이 급락하며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쌓여갔지만 사무실의 모니터는 여전히 초록색 정상 신호만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현장의 비공식적인 작업 지연 선언이나 터미널 간의 유기적인 흐름, 정체를 실시간으로 읽어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현장의 급보를 받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현지 대리인들이 업무 태만을 숨기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며 오히려 선박들의 무리한 입항을 강행시켰지요.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악수였습니다. 싱가포르 항만 앞바다에는 갈 곳 잃은 선박 30척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뒤엉켰고 시간당 1억 원에 달하는 채선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강태준은 모니터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왜 아직도 화면이 초록색이냐며 당장 시스템 오류를 수정하라고 전산팀을 쥐 잡듯 잡았지요. 하지만 기계는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현장의 생생한 변수를 담지 못한 빈 껍데기였을 뿐이니까요. 직원들은 이 순간 오윤서의 낡은 가죽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 수첩에는 싱가포르 항만의 터미널별 비상 연락망과 환적 적체 시 가동되는 현지 관리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협상 로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쓰레기라고 비하하며 내던졌던 그 종이 뭉치가 사실은 1천억 원의 손실을 막아줄 유일한 마스터키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세진정밀의 물류망은 거대한 혈전이 생긴 것처럼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고 강태준의 오만했던 얼굴은 시시각각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항구 바닥에 묶여 매분 매초 가치가 하락하는 부품들은 이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오윤서가 세진정밀을 떠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그녀의 앞에는 라이벌 기업인 한성로지스의 최성훈 대표가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업계에서 이미 전설로 통하던 윤서의 기록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계약서 대신 윤서의 낡은 가죽 수첩을 경애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윤서만의 리스크 제어 능력이 우리 회사에는 1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그녀에게 물류전략 본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이전 직장의 3배에 달하는 연봉 그리고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정권을 약속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전문가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던 오만한 시대에 던지는 조용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성 로지스의 첫 출근을 한 날 윤서는 화려한 환영식 대신 곧장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성 로지스 역시 싱가포르 항만의 환적 정체로 인해 주요 고객사의 물량이 묶일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해결에 최소 2주일이 소요된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지만 윤서는 당황하지 않고 수첩 속의 비공식 우회 경로를 가동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시스템이 가리키는 직항 노선을 포기하고 인근 소규모 부두를 경유하는 복합 운송을 지시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 관리자들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해 환적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정교한 소통도 병행했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일이 걸릴 것이라던 물량이 단 사흘 만에 무사히 통관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성 로지스가 지켜낸 물류 비용과 위약금 방어 액수만 무려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 대표는 활짝 웃으며 윤서에게 진심 어린 신뢰를 보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현장은 그보다 더 정직하다는 것을 윤서가 몸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를 위한 진짜 무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진정밀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일하는 곳이 아니라 초읽기가 시작된 시한폭탄이 놓인 대기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최대 거래처 대한테크의 독촉 전화였지요. 대한테크는 핵심 부품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국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매시간 5억 원에 달하는 손실배상금을 청구하겠다며 무시무시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태준 본부장은 모니터 속에 50억 원짜리 시스템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쉴 새 없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분명 모든 물량이 싱가포르 항만을 통과 중이라고 표시되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배에 싣지도 못한 채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산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데이터가 맞느냐며 당장 시스템 오류를 수정하고 대체 경로를 찾아내라고 악을 썼지요. 하지만 문제는 기계적인 전산망이 아니라 싱가포르 항만의 생생한 변수를 읽지 못하는 강태준 본인의 무지였습니다. 그때 물류팀의 한 직원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예전에 오윤서 씨가 있을 때는 이런 환적 정체가 생기면 싱가포르 항만의 현지 담당자에게 영어로 직접 상황을 설명하며 개인적으로 연락해 해결하곤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비공식 연락망과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 전부 그 낡은 가죽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며 내던졌던 그 낡은 수첩이 지금 1천억 원대 위기를 막을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무거웠습니다. 반면 한성 로지스는 오윤서의 활약으로 세진정밀이 놓친 시장을 하나둘 흡수하며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지요. 대한테크조차 세진정밀과의 계약 파기를 공식화하며 오윤서가 버티고 있는 한성 로지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진정밀의 핵심 혈관은 완전히 멈춰 서기 일보 직전이었고 강태준의 왕국은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진정밀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회의실 안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침묵과 서슬퍼런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1천억 원이라는 경악스러운 손실액이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이사들의 시선은 일제히 고개를 숙인 강태준 본부장에게 꽂혔지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50억 원짜리 시스템의 무결성을 주장하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본부장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으며 싱가포르 현지 항만 당국과의 소통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하지만 이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이 마비된 지 7일 만에 발생한 누적 채설료와 거래처들의 손해, 배상 청구액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사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날카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단 한 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해서 벌어진 일이라니 이게 맞는 소리냐는 질타였지요. 강태준은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며 내던졌던 오윤서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세진정밀의 물류망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었으니까요. 이사장은 당장 오윤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임은 물론이고 모든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반면 한성 로지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윤서는 세진정밀에서 이탈한 대형 거래처들을 차례로 흡수하며 업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책상 구석에서 홀로 수첩을 뒤적이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최성훈 대표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그녀는 싱가포르 항만의 특수성을 체계화하여 최첨단 기술과 현장의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새로운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세진정밀의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오윤서의 능력을 믿고 한성 로지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문가의 가치를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오만한 강태준의 몰락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 세진정밀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한성 로지스의 본사 회의실은 세진정밀에서 이탈한 우량거래처 대표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윤서 본부장이 서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가죽 수첩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최성훈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현장 노하우를 체계적인 디지털 매뉴얼로 구축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독보적인 솔루션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항만의 복잡한 환적 단계를 단 사흘 만에 통과시키는 윤서만의 특수 프로세스는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세진정밀의 시스템을 믿으면 1천억 원의 손실이 나지만 한성 로지스의 오윤서에게 맡기면 10%의 수익이 더 생긴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세진정밀의 심장이었던 대한테크가 최후의 통보를 날렸습니다. 물류마비로 인한 생산 차질액 1천억 원을 전액 청구함과 동시에 향후 10년간의 모든 물류 계약을 파기하고 한성 로지스로 옮기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지요. 이 소식은 세진정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협력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결제하라며 본사 로비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태준 본부장이 오만하게 자랑하던 50억 원짜리 시스템은 이제 무용지물을 넘어 회사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모니터만 노려보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오류라는 영문 메시지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오윤서의 개인 연락처를 수소문해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수신 거부라는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지요. 전문가의 가치를 숫자로만 재단하고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한성 로지스의 성공가도 뒤편으로 세진정밀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윤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항구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땀방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한성 로지스 본사 앞 도로 위에서 강태준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오윤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때 전 사원을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물류혁신 본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지요.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세진정밀로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연봉은 원하는 만큼 드리고 본부장 자리도 보장하겠다는 처절한 구걸이었지요. 도입부에서 보았던 그 비참한 풍경이 이제야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윤서는 차가운 빛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연민과 환멸이 섞여 있었지요. 강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윤서의 구두등을 붙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시스템에만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1천억 원대 소송만 막아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조용하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제 가죽 수첩에는 싱가포르 항만 관리자들의 특성과 환적 심하다 바뀌는 비공식 물류 경로까지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는 일갈이었지요. 회사가 당신 같은 사람 취미생활이나 지원해주는 놀이터냐고 소리쳤던 본부장님의 오만함이 결국 이 1,000억 원짜리 무덤을 만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서는 비틀거리는 강태준을 뒤로하고 우아하게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업계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강태준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허망하게 손을 뻗었지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차가운 빗물과 자신이 저지른 오판의 잔해뿐이었지요. 세진정밀 이사회로부터 즉각 해임 통보를 받은 그는 이제 회사가 청구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지옥으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영혼을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오만한 권력자의 몰락은 이토록 처참하고 완벽했습니다. 윤서의 차가 빗길을 뚫고 멀어지는 동안 강태준의 통곡 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세진정밀의 몰락은 업계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때 지역 물류의 중심이라 불리던 회사는 1천억 원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요. 강태준 전 본부장은 회사가 청구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전 재산을 압류당한 채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자신의 실패를 시스템의 오류라 탓하며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멸시와 텅 빈 통장뿐이었지요. 반면 한성 로지스의 오윤서 부사장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수첩을 뒤적이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10년간 써내려온 낡은 가죽 수첩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되어 회사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의 복잡한 환적 로직은 이제 윤서 프로세스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며 전 직원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실전 교본이 되었지요. 창밖으로 활기차게 돌아가는 항구의 전경을 바라보며
윤서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라 불렀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청춘을 바쳐 지켜온 정직한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이제 매주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물류 전략 강의를 엽니다. 그녀가 강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의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입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험난한 길을 실제로 걷게 해주는 건 현장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이라는 진리를 전수하고 있지요. 데이터 뒤에 숨겨진 현장의 진실을 읽으라는 그녀의 가르침에 젊은 직원들의 눈빛은 예전의 강태중과는 전혀 다른 생기로 반짝입니다. 숫자의 편리함과 현장의 깊이를 동시에 존중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가 그녀의 손끝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을 숫자 몇 개로 재단당하거나 쓸모없다는 차가운 무시를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그 시간을 믿으십시오. 타인의 오만한 평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기록해온 여러분만의 경험은 훗날 그 누구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보물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 모든 오윤서 씨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